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가 3만 명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2023년 가장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들 총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폭락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동안에 2차 전지 폭락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드렸었는데 뭐 많은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이 제 경고 말씀을 듣고 좀 하루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후로 다시 한번 인제 주도주 종목으로서 날아올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보셔야 되겠죠. 157 배로 성장을 하는 2차 전지 후속 섹터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중국 리튬 쪽이라고 하던가 이런 2차 전지 소재들 있지 않겠습니까? 공급 과잉까지가 우려되고 있었어요. 당장 지금 작년 아니 올해 당장 이제 10월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올랐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소비 침체 이런 경기 둔화 상황들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문을 줄여 가지고 가격을 지금 이제 하락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K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게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좀 밀리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CATL 같은 경우는 2배 성장을 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캐파 같은 경우는 6.9%에 그치는 성장밖에 나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현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모비라이 얘가 이제 월가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뉴욕 증시 주도주로서 등극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제 1조를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컴플렉스를 건설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부품 쪽에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인증을 돕는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이 막대한 캐파 증설을 하는 것을 경고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네 지금 돈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은 투자 그런 이제 신용도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뭐 실적이 부담을 지는 2차 전지 업종의 특수성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의 지원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또 추가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경쟁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의 IRA 법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법안이 3년 동안 유예를 해달라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되기가 지금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IRA 법안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한다라고 해도 2위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 IRA 법안 유예가 안 된다라면 단숨에 10위 아래까지 추락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 쪽의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IRA에 의한 핵심 제조업을 이탈을 하는 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판 IRA 법안이 이게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유럽 쪽의 많은 제조업 업체들이 미국에게 뺏겼죠. 근데 이제 유럽 경제 상황이 괜찮았으면 모르는데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부실한 상황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이 지금 현재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전부 다 뺏어갔다. 그게 굉장히 유럽 입장에서는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럽판 IRA 법안, 그러니까 보조금을 확대해서 미국으로 나가는 공장들, 제조업 공장들을 막겠다. 이걸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진행을 하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계가 미국, 유럽, 아시아 공급망을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에다가 전부 다 공급망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좀 2차 전지 업계에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미 정부의 IRA 법안 같은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 개정을 시킨다라고 했을 땐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 같은 경우도 IRA 법 개정 없다라고 지금 벌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유럽 쪽에서 불만들이 많다라고는 하는데 별 상관을 안 하는 모습이에요. 당장 지금 다가오는 1월부터 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지금 광물과 원재료의 범위가 추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만들면 됐는데 1월부터는 광물하고 원재료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우호 국가들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추가가 되게 되고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그 IRA 법안 3년 동안 유예를 하는 것은 거의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플랜 B로서 배터리 광물 조건 완화를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완성차 3대 시장이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계의 씨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LFP 배터리 공세에 글로벌 점유율이 자꾸 밀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32.9기가와트 시에서 70기가와트 시 이상으로 성장률이 2배 이상이 성장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투자 금액이 지금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보류했죠. 그러다 보니까 캐파가 좀 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성장률이 1기가와트 좀 넘게 올라가게 되면서 성장률은 6.9%밖에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올해 넘어가게 되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급감을 했죠. 급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급감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점선이 검은색 점선이 수요고요, 수요. 나머지 이 바가 지금 현재 공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놓고 보시는 것처럼 2003년에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이 여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근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가형 배터리가 매우 이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중국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갈 수가 없죠. IRA 법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첨단 소재 공급망에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다, 싼 배터리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 탑재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가 지금 이제 화재에 대한 리콜이 배터리 업체가 실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너럴 모터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화재 때문에 리콜 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충당금 2조 원, 3조 원씩 없어지게 됩니다. 실적이 작살이 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적으로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비교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평이에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SK LFP 배터리 양극재와 셀까지 생산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일명
소듐 2차 전지를 상용화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원래 폭등을 하다 보니까 소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술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리튬 2차 전지가 워낙 가격 경쟁력이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성능도 좋다 보니까 소듐 2차 전지 같은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원래 고려되지가 않고 있었던 이 옵션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의 의존도를 낮추고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이 소듐 2차 전지 쪽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리튬과 코발트, 니켈, 원자재 공급량이 절대적인 부족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도 이런 차세대 배터리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하이만간 배터리 같은 이런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을 할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원래 코발트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하이만간 배터리를 국내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코발트를 대체를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니켈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망간으로 니켈을 좀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간 가격 같은 경우는 니켈보다 엄청나게 싸고요. 지금 이제 니켈보다 뭐 채산성이 10배 이상 좋기 때문에 수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국내 업체가 집중을 하는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좀 크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이만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배터리에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일단 상용화 단계에 있으니까 일단 LFP 배터리를 만들면서 저가형 배터리에서 하이만간 같은 이 코발트 프리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장기적으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채택하지 않는 추세로서 진행이 될 겁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계들이 이 LFP 배터리를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주력 라인업에다가 LFP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라도 일단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중남미나 호주, 캐나다 여기서 지금 현재 탈중국을 위해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가 되고 있죠. 조만간 지금 중국 지금 업체들에게 배터리 원자재 글로벌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에요. 뭐 중남미, 호주, 캐나다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게 견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게 지분들 같은 경우를 안 주고 있거든요. 일전에 지금 이제 칠레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중국 쪽에 비아디죠, 비아디. 비아디 쪽에다가 원래 이제 그 배터리, 리튬 채굴권을 줬다가 이걸 도로 뺏었어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게 지금 업체들이 나라들이 지금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로서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에 톤당 40만 위안 수준으로서 지금 현재 50만 위안이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톤당 1억이 넘어가죠. 내년에는 지금 톤당 40만 위안 수준으로 한 7,8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상방에서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가 되되 고가 구간이 갱신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게 소극적입니다. 2등 폭스바겐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차 전체 업체 1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 이 시장이 중국 전기차 내수 업체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 정착을 실패했어요. 폭스바겐이 지금 주요 먹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잃었어요. 러시아 시장도 날아가 버렸죠. 이번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동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꺾고 당장 2년 전에는 테슬라를 꺾고 2021년, 2022년에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1등 한다. 이런 전망치들이 많았었는데 전혀 그냥 뭐 죽도 못 쓰고 작살이 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폭스바겐, 테슬라 그러니까 전기차나 현재 이제 완성차 쪽에서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현재 지금 계속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섹터 쪽에 양극재에 지금 이런 업체들이 다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장세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90% 이상 탑재가 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세대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주행거리라고 하던가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한계에 지금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전반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이런 뭐 4680, 나트륨, 하이만간, 전고체 이런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혁신의 한계를 띠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제한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뭐 한 두 달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미래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내용이 바로 이 테슬라 쪽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에서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데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밀고 있는 게 도심 자율주행.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차가 많은 그런 뉴욕 이런 데에서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실제로 자동차가 운전자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빨간불, 파란불을 보고 알아서 운전을 하는 도심 자율주행 출시를 지금 테슬라 쪽에서 강하게 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순수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는 증시 대비 첫사례 자율주행으로서는 IPO를 처음을 한 뉴욕 증시의 모빌아이 얘가 이제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로서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가 2026년까지 30% 중반대 매출 성장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배 정도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월가 같은 경우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월가에 상위 업체 14개를 본다라고 했을 때 11개가 모빌아이를 지금 투자 의견을 매수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구간에서 150% 이상의 상승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올해 하반기 때 전장 사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웬만한 전장 업체들이 매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내년에 뉴욕 증시에서 얘가 이제 주도주로서 등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업계 전망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에요. 완성차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지금 한두 개씩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래 완성차 모멘텀에 있어서 도태가 되게 될 거예요. 완성차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시대에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게 비싼 값을 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편리한 이동 수단을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택시, 콜택시처럼 모빌리티가 이런 5G 통신을 기반으로서 어플로 누르기만 하면은 몇 분도 안 돼 가지고 빠르게 집 앞에 도착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인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통해서 카쉐어링이 굉장히 사람의 편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기술 수준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굳이 그런 편리함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완성차를 직접 운전을 하고 소유를 하는 것보다 이걸 카시어링을 하는 게 그렇게 지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지를 않는데 자동차를 소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엄청난 돈이 많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 구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재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은 테슬라가 선두죠. 그리고 현재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업계 판단으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4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3,370만 대, 전체 차량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2%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게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을 놓고 보면은 2020년 기준 71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수준 1조 1,200억 달러로 157배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450조 원 시장으로서 다른 그 어떤 시장보다 거대한 시장이 지금 자율주행 시장으로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장업체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주가들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해도 출발하기 직전인 그런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주가 모멘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이번에 결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이슈인데 정부가 1조를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쪽에서 자율주행 부품을 제작을 해서 글로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가 있는 스페인 등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현대차 그룹이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부 쪽에서 이 테스트 컴플렉스를 국내에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조를 투자한다라고 대규모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부품을 원스톱으로서 인증을 받는 것을 추진을 하는 컴플렉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주행의 부품을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면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그 인증이 세계 최고의 그런 이제 인증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쏘카입니다. 카쉐어링 이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멀지 않은 미래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이 해당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실제로 카카오톡 하는 것처럼 이 쏘카 어플을 여러분들이 많이 카쉐어링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전기 자전거, 전기 퀵보드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에다가 주차 플랫폼, 그래도 여기다가 쏘카까지 합친 모빌리티 슈퍼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다라는 증권가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전에 이미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문 속도로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IPO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저기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끌어와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인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몇 년 동안 엄청 길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쏘카가 요번에 4분기 때,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 국내 업체로서는 쏘카가 선두 기업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임박하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ICT 지금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룹 내에서 역할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현대차 그룹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지금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애초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스타트업 42닷을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인수를 했죠. 이 이후에 지금 자율주행 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연말 연초에 지금 임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기대가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HL 만도입니다. 자율주행 부품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전동화 대응을 위해서 관련 제품을 첨단화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만도였는데 사명이 HL 만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자동차 부품 업체 뭐그
블랙박스 파는 기업 맞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블랙박스만 만들고 자동차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제품을 첨단을 하는데 전동화에 지금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쓰이는 초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을 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값비싼 라이다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차세대 레이더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가 급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장 사업 요번에 3분기, 4분기에 대박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성장이 만도 같은 경우도 HL 만도 같은 경우도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넥스트 칩입니다. 영상 처리 반도체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용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이제 실물을 이미지로 데이터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타깃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으로서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반도체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차량 반도체 업체와 차량용 이미지 센서, 자율주행 반도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하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예,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친환경차, 미래차, 전기차 쪽에서 지금 이제 수급들이 자율주행 쪽으로 연말 연초 강하게 모이게 된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도 이 부품주들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섹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주 이슈들 굉장히 강하게 탔을 때 한 200%씩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 줬었거든요. 현재 지금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 어플 다운로드 받는데요. 급등 타이밍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뭐 어떤 버튼 클릭해도 무료니까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도 가입은 하셔야 되겠죠. 가입.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여러분들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주식 광고, 전화, 문자 많이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번호 안 쓰셔도 되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죠?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구독자 3만 명 별표 치고 전기차, 수소차 총정리 있죠? 여기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3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준비를 해 드리는 거니까 꼭 받으셔 가지고 설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총정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금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장 지난주 드렸었던 종목들 뭐 대화제약 10%, 뭐 대한광통신 10%, 코퍼스 뭐 20%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 지금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와 줬죠. 뭐 많은 뭐 그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 거래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설치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급등 타이밍 고생한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등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치열하게 분석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고요. 급등 타이밍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더 하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